우선 신앙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이 2040년도 신앙이 완성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총 59개 선석, 연간 4천만 TU 정도가 처리 가능한 항만이 되겠습니다. 항만 배후 단지가 되겠습니다. 부산 신항을 서포트하는 배후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71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앞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95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97년에 착공을 해서 2006년에 오픈했습니다. 현재 북컨테이너부두 13개 선석, 남컨테이너부두 11개 선석, 서컨테이너부두 3개 선석에서 총 29개가 운영 중입니다. 미래에는 총 59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는 것이 가덕신공항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직선 거리는 6km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항만은 항만과 공항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이 오픈된다면 부산 신항은 글로벌 종합항만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항은 지금 정비는 다 된 상태인가요? 다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29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고 배후 단지에는 총 71개 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왔을 때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전에 3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 BCT 6부두가 건설 중이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컨테이너부두도 건설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월 1일 날 첫 출항하는 그때 이제 대표님 맞습니다. 첫 출항하는 화물선. 네. 네. 맞습니다. 1월 1일 날 새벽에. 네. 네. 여기가 6km 거리라는 거예요? 네, 직선은 그렇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는, 네. 터널로 통과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투자 유치를 하신다고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신항이라서 네, 북한은 네. 저 네, 위에. 네, 맞습니다. 네, 지역이야. 맞습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북극 항로가 열리면 네.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22,000km가 네, 맞습니다. 7,000km 정도가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3분의 2 정도로 맞습니다. 단축. 네, 그래서 10일 정도 단축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로는 7,000km.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라시아 물류혁명의 본거지가 됐죠. 네, 맞습니다. 유라시아 물류혁명의 본거지. 맞습니다. 사실 그때 사실 한 5년, 10년 안에 활성화될 거라고 대통령이 예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항만도 매우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추가 후보지도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네. 저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님,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제조기업들이 일본 동해안 쪽에 쭉 있다가 여기는 이제 그 산업용 전기값이 비싼데 그걸 싸게 해주겠다라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일본 서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한 벌써 5, 6년 전부터. 그게 이제 북극 항로를 대비한 알아서 산업 전략이거든요. 네, 일본은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성에 이제 서척이 3개 선석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선석은 조만간에 2년 후에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저 오른편에 보시면 현재 지혜시나 아홉 선석인데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힘으로 거꾸로 보면 이제 개발이 끊겨져요. 네, 네, 그렇게 되기로 되는 것입니다. 개발 에너지 파티하고 추가로 특정한 여유를 있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진해신항의 북측이 9개 선석이고요. 그 아래, 네.
저 추가로. 좀 말고 추가로. 지금은 아직까지 공간이나 연구는 아직 안 돼 있고. 네. 근데 당분간은 신신앙이 이제 거쳐되면 충분히 수용을 우리 가능할 대표님 말씀대로 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게 지금 전 세계 수에즈나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배가 떠다니는 배가 9,000척 되잖아요. 이 북극항로가 열리면은 지금 러시아의 세빙선이 이제 선도를 쳐주고 뒤에 따라가는 거고 1년에 8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000척 정도가 바다에 떠다니니까 북극항로가 열리면은 적어도 그만큼 떠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적어도 이 규모 배 이상 해야 여기가 진짜 유라시아 문명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님께서는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정도로 초월하겠죠. 네. 그래서 뭐 우선, 어디 네. 추가로 매립을 하는 뭐 어디에다 매립을 하면 더 좋을 건지 이런 것도 저희들 한번 구상을 고민해보셔야 되고 고민하고 그쪽에 거제 쪽에 이제 조선소들이 있으니까 네. 저기서 이제 세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먼저 참석해 주신 주요 내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노리스 오신 더불어민주당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정정인 최고위원입니다. 이헌중 최고위원입니다. 조승래 수석대표님입니다. 이대식 당대표 부실장입니다.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입니다.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원태 국회 농림축산식품대안수산위원회 단장입니다. 이소호 울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부산중앙공사 공상근 사장입니다. 부산광역시 금강의 미래 혁신 부시장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항공사 사장 손상근입니다. 부산항에 대한 마이크. 네, 부산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3년 만에 다시 부산항을 방문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한결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항은 어려운 여건 내에서도 불구하고 작년에 2,440만 T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항을 운영하는 터미널 운영사, 그리고 항만 근로자, 그리고 글로벌 신사 등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하며 저희 부산항만공사도 합심해서 우리 부산항이 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화주들의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항이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북극항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항 희망 및 발전 전략에 대해서 부산희망공사 김기호 부사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항공사 경영본부장 진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물류 허브 부산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대 무역 강국입니다. 연간 1조 3천억 달러의 수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동량 기준으로 99.7%가 항만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만은 중요한 인프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체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3,173만 TU입니다. 그 중에 2,440만 TU, 77%가 부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정 물량 기준으로는 수출 물량이 아니고 제3국으로 가는 환정 물량입니다. 기준으로는 97%, 40만 TU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부산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부산항은 환적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이은 두 번째 항만입니다. 세계 2위 항만.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로는 7위 항만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에 처리한 물동량은 2,440만 TU입니다. 그 중에 약 55%가 환정 물동량입니다. 1,350만 TU가 되겠습니다. 약 연간 5%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초록색이 이건 1,000만 TU 정도 됩니다. 수출 물동량이 되겠습니다. 약 1%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정 물량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의 강점과 우리 부산항공사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북아 지역은 전체 GDP의 26%, 전 세계 인구의 22%, 전 세계 물동량의 약 40%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한가운데 유럽과 미주를 잇는 노선의 가운데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 100개국 500여 개 항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주 270여 편의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산항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항만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야간 작업이라든지 주말 작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화물을 갖다 놓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배송할 수 있다,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부산의 강점은 국내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의 집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항과 연관된 종사자 수는 18만 명입니다. 직접 종사자 수입니다. 그리고 부산항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약 60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북극항로가 상용화된다면은 부산항은 바로 기점항이 되는 그런 항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유럽으로 갈 때 현재 한 22,000km 됩니다. 40일 걸리는데 상용화되면은 15,000km로 줄어들고 40일에서 30일, 10일 정도가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물류비도 감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항로의 기점항이 되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화물이 창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 신항을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조선업, 지금도 강국입니다만은 더 많은 조선산업이 호황을 맞이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산항은 지금 계신 곳이 부산항 신항입니다. 부산항 신항 글로벌 환적 거점 항만입니다. 감천항 수산물 중심 항만이 되겠습니다. 북항 부산역 앞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시아 역내 거점 항만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신항과 북항의 물동량 추이가 되겠습니다. 부산 신항이 199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개장다 시에는 23만 TU 정도였습니다. 북항에 있는 물량을 많이 뺏어오는 형태였습니다만 2012년 이후에는 북항은 안정적으로 650만에서 700만 TU를 유지하고 있고, 신항은 개장에 따라서 점점 물동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인프라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항이 70%, 북항이 30% 정도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항 운영 및 개발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 신항은 총 29배 선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해에 오픈한 완전 자동화 터미널,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입니다. 요거는 미래에 오픈할 진해 신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년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2032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북극 항로가 오픈된다면은 이걸로도 굉장히 모자라지 않느냐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게 동감합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총 완성되면은 59개 선석, 연간 4천만 TU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항만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4월에 개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입니다. 전기로 가동되고 있고 국산 장비 100%를 활용한 장비입니다. 앞으로 진해 신항은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서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항만이 되겠습니다. 항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입니다. 부산 신항은 항만뿐만 아니라 바로 배후지역에 배후단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71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연간 부가가 물류활동, 금품 랄링, 재포장, 분류, 조립 등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연간 2,4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만 연간 220만 TU 정도 물동량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후단지 830만 제곱미터 중에 한 400만 제곱미터는 개발을 완료했고 나머지 400만은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이곳하고 가덕신공항은 직선거리는 한 6km 정도 됩니다. 부산항은 환적 중심 항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적 화물이 55%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적 중심 항만은 싱가포르항, 두바이항, 롯데르담항을 일반적으로 환적 중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적 중심항에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창유공항, 두바이 같은 경우는 두바이 국제공항, 롯데르담 같은 경우는 스크루 공항 이렇게 공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만은 신공항이 오픈된다고 한다 그러면 항공물류와 항만과 철도가 더불어져서 부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항공의 임직원 1등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북극 항로 운영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의 이번에 불쌍에 브리핑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미래혁신부장 김광혜입니다. 예, 부산 북극 항로 TF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일행의 부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표님께서 오전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 항로의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북극 항로 개척 추진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극 항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는 북극해를 통해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를 말합니다. 현 7월에서 10월까지 경제적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나 앞으로 지구 온난화와 운항 기술 개발로 연중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물동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주로 원유와 벌크 화물이 각각 61.6%와 28.6%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이 왜 북극 항로에 대해서 대표님과 같이 주목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항 경제성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는 점. 세 번째로 북극 지역에는 전 세계 미개발 석유와 천연가스의 약 30%가 매장되어 있고 또 희귀광물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북극권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항로 등 여러 가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 안보, 경제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북극 항로 개척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항이 있고 또 2029년 가덕 신공항 개항과 함께 동부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또 금융기회발전 특구로 지난 6월에 지정이 되어서 해양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산업과 또 디지털 혁신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선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물류, 금융, 해양 비즈니스 허브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베링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를 선점함으로써 북극 항로 거점 도시로 도약이 가능하고 또 해운 금융, 보험 등 금융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해운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서 해양 비즈니스 허브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그런 측면에서 북극 항로 TF를 지난 12월에 만들어서 구성 운영하고 있고 이 북극 항로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이 선제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또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 추진 전략입니다. 우선 부산항을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성장을 시키고 두 번째로 북극 관련 조선 해양 산업을 육성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통해서 해양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국제금융도시로 기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4가지 구체적인 과제와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기후온난화에 따른 위기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을 구축해서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함께 걱정하고 대비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항에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조성이 조속히 추진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조선 기자재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극해라는 특수 환경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과 세빙선이 제조되어야 되는데 이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산업 생태계 조성과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박 관리, MRO라고 하는 선박 유지 보수 관리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의 특성상 북극해를 이용하는 선박의 유지 보수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부산항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 지원과 기술 개발 또 글로벌 협력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금융 허브 중심지로 부산이 도약을 해야 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이미 부산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 조선 물류기업에 대한 종합금융 지원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의 해양 물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한다면 런던과 뉴욕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발전했듯이 부산을 해양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님께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님 말씀대로 북극 항로 개척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동부와 항만 물류와 조선 기자재, 해양 수산업의 최적지인 우리 부산이 앞으로 반드시 북극 항로의 허브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표님께서 북극 항로 개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정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권해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잠시 연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단 정리하고 나서 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 열립니다. 예,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을 연단으로 보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 네. 네. 자, 부산항만공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또한 일시적 상황도 있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서 지방도시의 발전이 매우 느려진 것뿐만 아니라 폐락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석유, 화학, 철강 산업들이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게 부산을 포함한 이 동남권 또 서남해안 이쪽 도시들의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 준비하고 잡지 않으면 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덕 신공항이 우리 부산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더해서 최근에 북극 항로 문제가 이제 전면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극 항로 문제는 이게 여름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항행이 불가능한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최근에 지구 온난화 문제로 여름에 항행 가능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처럼 유럽으로 갈 때 거리가 3분의 2로 줄어들고 운항 시간도 한 열흘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실제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러시아와 이제 미국이 바이무드로 변경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전부 북극 항로에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러시아를 거쳐서 결국 부산 인근을 대한민국의 동남해안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산항을 중심으로 이 한반도가 북극 항로의 거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쯤 가서 뒤늦게 뛰어들어도 기회를 누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도시의 기본 계획도 한 20년 이후를 다 예정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는 시기를 대개 2030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부산은 해운뿐만 아니라 항공 또 육로 측면에서도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또 바다의 출발점 또 육로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해운 그리고 항공 철도까지 거의 트라이포트가 완성돼가는 부산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산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중심 중에서도 북극 항로 문제는 우리가 각별히 관심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니편 내편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도가 균형 발전하는 길이고 부산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길을 힘있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